자, 오늘은 평소처럼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대표님, 정보지원금 공고는 언제 또 뜨나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고가 뜨면 신청하고 그 뒤로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공고가 떴을 때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제가 매년 수십 개의 정부 지원 사업을 분석을 하고 실제로 수많은 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알아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준비한 기업이 받는 구조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공고가 뜨면 그때 준비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년 2에서 3월에 나오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인 초기 창업 패키지 줄여서 초창패는 접수 기간이 2주 남짓이에요. 접수 기간 내에 항상 조기 마감됐고 곧바로 인터뷰와 발표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고가 떴을 때 처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쟁률이 못해도 20대 1이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기업과 벼락치기로 지원한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을지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특히 내년인 2026년은 정부 예산이 16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모든 기업에게 고르게 뿌려지는 걸까요? 아니요. 심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된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내년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대표님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인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창업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업종 코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업종 코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안 맞으면 감점이나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또 최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이 계신지, 연체된 세금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 제한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걸리면 탈락하는 조건들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되신 건 없는지, 이전에 받았던 정부 지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셨거나 자금 사용 이력이나 정산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이력은 없었는지, 또 동일한 과제로 이미 지원 받으신 적이 없는지, 이러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하나 때문에 탈락하거든요. 지금 미리 점검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당락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스펙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대표님 뭐 사업도 잘하시고 계신데 점수에서 밀려서 탈락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가점 항목은 지금부터 잘 챙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ISO,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뭐 이런 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 상반기 공고 접수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에 중빈 가능한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 사업은요, 말로만은 안 됩니다. 숫자와 증거로 보여줘야 해요. 그게 좀 빈약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장조사 결과나 우리 제품의 서비스 핵심, 가치와 차별점, 뭐 대체자와 비교했을 때 경제 우위점이나 뭐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나 시험 성적서, 실제 매출 추이나 계획, 그리고 영업이익 흐름, 다음과 같은 자료는 하나씩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떤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지 숫자로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AI를 통한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량률을 뭐 20% 내지 30%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사업 계획서는 이게 미리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중에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진짜 많지 않거든요. 일단은 경험이 없으니까 사업 계획서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적을수록 내용이 빈약해지고 결국은 미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는 매년 양식만 살짝 바뀔 뿐 묻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회사 소개 및 팀 역량, 고객이나 시장의 문제점, 그거에 대한 우리 회사의 솔루션, 시장 규모와 매출 모델, 실행 계획, 예산 사용 계획, 기대 효과, 뭐 매출이나 고용, 수출, 뭐 공정 혁신 등이 있겠죠. 이 구조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디벨롭해가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공고가 떴을 때 그 양식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때 처음 쓰기 시작하면요. 이미 다른 기업은 발표 준비까지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내년 지원 사업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보다 중요한 건 준비거든요. 2026년 정부지원금 예산 16.8조 원이 풀립니다. 우리 회사도 그 예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어떤 지원금이 해당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무료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1대1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회는 늘 준비된 분께 먼저 간다는 거.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보시죠. 감사합니다.